이 영상에서는 파일과 모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일과 모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감이 잡히기 때문에 예제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파일은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인데 여러분들은 텍스트 파일을 다루게 될 거고요. 쉘 창에서 하는 건 생략할게요. 이제 에디터 창을 열어서 소스 코드로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실행을 했을 때 newfile.txt라는 파일이 생성되고 그 txt 파일에는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현재 file.py라는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다른 파일은 없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면 이렇게 쉘창에서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해당 경로로 다시 들어가 보면 newfile.txt라는 새로운 파일 하나 생성되었고 그 안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코드를 직접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일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F라고 F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변수 안에 는 써주니까 우변을 좌변에 대입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open이라는 함수를 우변에 적어줄 건데요. open은 이제 파일을 열어주는 함수다. 파일을 열어주고 생성해주는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 들어갑니다. 괄호 안에 첫 번째로는 파일의 경로와 이름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이름만 적어줍니다. 그래서 따옴표 해주시고 newfile.txt 이렇게 txt 확장자 명까지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파일 열기 모드 WRA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줄에는 f.write라는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write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파일의 내용을 써주는 함수고요.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문자열을 따옴표로 둘러싸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close라고 해서 열어준 파일을 다시 닫아줍니다. 이제 오픈을 해주고 나서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우리가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픈 같은 경우는 f는 오픈 이렇게 쓰지만 write와 close는 f.write, f.close 이렇게 쓰는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함수에 써주는 파일 열기 모드는 R, W, A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읽기 모드인데요. read라고 해서 R이라고 써줍니다. 오픈하게 되면은 파일의 시작 위치를 F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newfile.txt가 없는 경우에는 파일을 읽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쓰기 모드 write라고 해서 W라고 써줍니다. newfile.txt에 원래 있던 hello world라는 내용을 모두 지우고 파일의 시작 위치를 F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newfile.txt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newfile.txt를 하나 만들어서 F가 파일의 시작 위치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모드라고 해서 append A라고 써주는데요. 이제 오픈하게 되면은 hello world라고 써진 그 파일의 끝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W 모드와 마찬가지로 F가 파일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을 열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오픈 함수 작성해 주시고 파일 이름 정해 주시고 우리가 쓰기 모드 write W로 파일을 열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세 줄을 쓰고 파일을 닫아 줍니다. f.close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세 줄로 작성돼야 될 게 한 줄로 작성됩니다. 왜 그렇게 작성되냐면 네, F는 이제 우리가 커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F의 위치를 따라가 볼게요. 이제 파일을 열면 파일의 첫 위치를 가리키죠. 그리고 헬로우라고 작성하고 나서 줄 바꾸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이어서 작성하니까 한 줄로 쭉 작성이 되는 거고요. 줄을 바꾸어 쓰려면 여러분들이 계획 문자 \n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이제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요 이제 원화 표시 키가 있어요. 요 키를 눌러주고 n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계획 문자입니다. 이렇게 원화로 나와도 백슬래시로 인식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 문자를 끝에 하나씩 넣어주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되었죠. 또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스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가 넣고 싶은 내용을 계획 문자 포함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소 하나로.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서 해당 요소를 write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파일 닫아 주셔야 되고요. 실행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또 다른 마지막 방법은 write line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writeLines라는 함수는 해당 리스트를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이제 반복문 기능만 이제 f.writeLines라고 바뀐 걸 볼 수 있고 요 안에 괄호 열고 이제 리스트 이름을 넣어 주시고 괄호 닫아 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반드시 또 파일 닫아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작성한 myfile.txt를 이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 때도 마찬가지로 오픈 함수 써주시고 파일 이름 써주시고 우리가 읽을 거니까 read라고 해서 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read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함수는 파일 전체를 읽어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f.read 하게 되면은 파일 내용 전체가 여기 담겨 있고요. 우변을 좌변에 대입하면 strings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줄로 출력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마지막에 파일 닫아주시고요. 이제 리드라인이라는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리드라인 함수는 파일을 한 줄씩 읽어와서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읽어온 한 줄을 라인이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그 변수를 출력하는 것을 이렇게 세 번 반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파일 닫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파일이 세 줄인 걸 알면 상관이 없지만 몇 줄인지 모르는 파일을 읽어오려면 readline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파일을 한 줄씩 모두 읽어요. 전체를 읽은 다음에 그걸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고요. 우리가 이제 한 줄씩 출력하고 싶으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반복문을 돌면 되겠죠. 그 반복문 돌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출력이 되고 파일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요 앞에 두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공백 한 줄이 계속 이렇게 출력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줄씩 바꿔서 출력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f.read 아까 그 함수에 이제 점 하나 더 붙여주고 split이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split은 이제 문자열을 쪼개서 리스트로 이제 리턴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우리가 쪼갤 기준값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문자 n 여기에 넣어주면 n 기준으로 리스트로 쪼개서 반환하기 때문에 이제 lines라는 거를 직접 출력해 보면 이렇게 계획 문자가 아까는 여기 계획 문자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계획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리스트를 아까와 같이 반복문으로 출력하고 파일 닫아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맨 마지막에 빈 문자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출력에는 지장이 없고 공백 한 줄이 추가되고요. 굳이 이것도 출력하기 싫다 하고 하면은 이제 파일의 길이 리스트의 길이 마이너스 1만큼 이제 반복문 돌면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의 개념은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작성한 myinfo라는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가 있고 이 변수들 값을 프린트 프로파일이라는 새로운 파이썬 파일에 가져다 쓰고 싶을 때 우리가 import라고 해서 이제 모듈을 가져오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이름 확장자 제외하고 myinfo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 myinfo 파일을 모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파일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의 변수를 사용할 때는 모듈 이름 myinfo 먼저 써주시고요. 점 찍어주시고 변수 이름 예를 들어 majo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함수를 쓰고 싶을 때는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유용한 기능들을 이제 모아둬서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둬서 내장 모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 모듈에는 수학적 함수들이 들어있고 데이트 타임 모듈에는 시간 표현이 들어있어요. 모든 모듈의 기능을 외울 수는 없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데이트 타임 모듈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문장에 from date time import date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데이트 타임이 모듈 이름이에요. 이 모듈 이름에서 일부 기능만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 타임이란 모듈에서 데이트라는 세부 기능만 가져오겠다라고 써준 거고요. 우리는 데이트 타임 전체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세부 기능인 데이트만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date.today라고 써줘야지 datetime.today라고 써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oday라는 변수에 우리가 오늘의 날짜를 갖고 오고 싶으면 date.today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늘 날짜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출력을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년, 월, 일로 나눠서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today.year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년이 저장되고 월, 일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 세부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괄호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날짜로 직접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지금 출력해 보면은 이제 오늘은 2019년 10월 23일입니다. 그리고 today라는 걸 직접 출력을 해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월일을 데이트 타임 모듈로 직접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공부한 내용을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과 모듈은 여기까지입니다.